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한국인이라면 게임 중독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은 병원에서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쉽게 연상된다. 하지만 게임 중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쉽게 연상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 24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장애, 일반적으로 게임 중독이라 부르는 증상에 대해 6C50이란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그리고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된 질병분류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의 게임 중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이용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통제력 불능. 둘째, 게임이 일상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진 경우. 셋째,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반복되면 게임 중독으로 본다. 단, 증상이 심한 경우 12개월 미만도 질병으로 인정된다. 질병 코드 등록이 되었지만 적용은 2022년부터며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려면 2023년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코드 등록에 대해 찬반 양론이 뜨겁다.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에 찬성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중독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게임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게임 중독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마다 다른 병명으로 처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힘들다. 하지만 질병 코드로 등록이 되면 일관되게 게임 중독이라고 처방을 하게 된다. 일관된 치료 과정에서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임 중독에 특화된 치료법 연구와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현재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학업방해에 문제가 있다. 또한 게임의 잔인한 장면이나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옳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등록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되어 스스로 절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반대측의 주장을 알아보자. 첫째, 질병화의 근거가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동일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미검증되었다. 물론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도파민은 꼭 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WHO의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은 게임이 아닌 다른 어떤 행동에도 접목이 가능한 기준이다. 둘째,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수출량의 56.7%를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커져가는 게임 산업을 좌초시킬 수 있다. 또한 게임 산업을 시작으로 IT 산업 등 다른 산업에도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독 물질처럼 받아들여지는 게임을 한다는 낙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매일 1시간 게임을 하는 것이 매일 1시간 담배를 피고 매일 1시간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낙인 효과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낙인 효과를 심어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게임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이 학업을 소홀히 하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유는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다. 게임 중독의 원인은 우울증, 대인관계 등 간접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즉, 게임 중독이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찬반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정보부처 또한 찬반 양론이 갈린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질병코드 등록에 찬성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의외로 외국의 경우에는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에는 무심하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선 닌텐도와 같은 누구나 아는 게임 기업이 있지만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되려 특정 나라에선 연구 목적과 근거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서 분류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사회에선 권고사항일 뿐이기에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WHO에서 게임을 권장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록의 배후가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올 만큼 급격한 폐쇄 전환이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무심하고 WHO에서도 입장을 바꿨을까? 그들은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 중독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중독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 중독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찬반 주장도 게임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중독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